동대문역에는요, 많으신 분들이 정말, 이제, 사실상 유튜브도 보시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유튜브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시고, 이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지역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확실하게 하시고, 좀 많이 놀랄 따름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동대문역 근방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는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동대문역 근방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내세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첫 번째는 40년에서 50년 된, 이 건물들을 좀 찾아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배에서 4, 50년 정도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엔 차가 많을까요? 차도 역시도 많이 없죠. 주차장법이라는 것도 없었을 테고. 두 번째는 높은 건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변을 4, 5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높은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50년 전에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낮았죠. 그 당시에 높게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4, 50년 정도 됐으면요, 사실 뒷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문제가 좀 많았죠. 저기 그 와우 아파트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아예 못할 거예요. 기억 자체가 없으시겠죠. 그 당시 안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1990년대 이제 초반대죠.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건설의 안전에 이제 문제가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4, 50년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지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많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4, 50년 된 건물들은 사실 안전진단 자체에서도 위험등급으로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4, 50년 전에 저진 것들은 건물이 굉장히 낮아요. 낮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땐 좀 더 높게 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업성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에 연한에 도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안전진단 검증을 받으면 등급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험 등급으로 나와요. 그럼 언젠가는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는 포인트가 바로 40년, 50년 된 건물들을 관심있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뭘 하나 또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면 1종도 있고 2종, 3종, 준주거,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있죠. 어떤 곳이 가장 높게 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업지가 가장 높게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세권 인근이나 상업지역에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데를 찾으셔야죠. 뭐냐면 40년, 50년 됐다. 첫 번째, 그런 건물, 그런 부동산 매물을 찾으시는 거. 두 번째는 그 건물이 어디 위에 서 있다? 그렇죠. 상업지 위에 서 있다. 그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근데 금액까지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다? 바로 이 동대문역이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이 동대문역에 투자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여쭤봐서 오늘 제가 이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대문역에 이제 투자하실 곳이라고는 딱 두 군데라고 크게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청계천 라인 쪽에 동대문 그 신발가게라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5층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요게 이제 신발가게가 하나 있고요. 요 청계천 라인 바로 앞에는 신발가게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밑에 우측 하단 부분에 이제 동대문 동문시장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약간 크게 이제 나누자고 하면 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여기를 많이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동대문 신발 가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펙부터 한번 보셔야죠. 자, 첫 번째 상업지입니다. 용적률은 600%. 자, 68년도에 이제 사용 검사일이에요. 저건 뭐 몇 년 됐죠? 52년입니다. 아유, 저보다 형님이네요. 자, 청계천 앞에 형성되어 있고요. 일단 매매 금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스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다 만족을 하죠. 근데 이제 좀, 50년 됐다. 상업지에 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 금액도 이제 매매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월세는 이제 330만원, 이 정도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거를 사는 게 어떻냐라고 정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의 이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가지 조건을 아까 만족한 거 있었죠. 첫 번째는 4, 50년 됐다.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 상업지역이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투자하셔도 된다. 어느 정도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건물을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겠지만 건물의 가로폭, 그러니까 청계천 앞에서 봤을 때 건물의 가로폭은 병풍처럼 굉장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규모도 있어 보이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물의 세로폭을 봤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가로는 쫙 넓게 펼쳐 있고, 그러면 이제 뒤로도 이제 주상복합이나 이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데는 사실상 많으신 투자자분들이 이걸 투자하시는 데는 주상복합을 노리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로폭을 한번 봤어요. 세로폭이 10m밖에 안 돼요. 뭐로 의미하는 거냐? 가로폭은 좋은데 세로폭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하나로 단독으로만, 그러니까 신발 가게 하나로 단독으로만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런 게 대지 지분이 없어요.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 위에 건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뚜껑 매물이에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울시 땅에 위에 건물만, 개인만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뚜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를 좀 잠깐, 제가 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요렇게만 정리하세요. 그냥 지저분한 지역 싹 다 밀고 아파트 들어온다, 재개발 보시고요. 아파트 부셔서 다시 아파트 진다, 재건축으로 보시면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재개발은 토지 아니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밖에 없어요. 내가 투자해놓은 게 토지 지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산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든 토지를 가지고 있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토지를 안 가지고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재개발에서는 뚜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가 이제 뚜껑이라는 저건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로 됐을 시에는 세로폭이 너무 좁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이미 4, 50년 전에 52년 됐는데 그 당시에 몇 층까지 졌다? 5층까지 졌어요. 사실 용적률이 600%인데 찾아먹을 수 있는, 이미 5층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세로폭도 굉장히 작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뭘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오피스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오피스텔이 들어올 거냐면은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1.5룸 정도, 투룸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투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투룸이 들어오면 좋긴 한데 아마 세대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서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원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건 원룸 오피스텔이나 1.5룸 오피스텔이 갈 건데, 자, 지금 매매 금액이 3억이에요. 이 근방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금액이 얼마 정도 할까요? 신축으로 지어진 것들. 사실상 3억에서 3억 5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용적률 자체를 600%라고 둔 현 스펙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2000%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틀려지는 거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만무하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스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근처 부동산에서 무슨 말씀을 듣냐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신발 가게가 있고 그 뒤가 바로 동문시장이에요. 이 동문시장하고 이 청계천 바로 앞에 있는 신발 가게를 묶어서 주상복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계획도 예전에 뭐 얘기한 것도 있고 조감도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적률 자체를 상향 조절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만 단독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단독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로 갈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동문시장하고 묶어서 같이 간다? 그러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동문시장 한번 바로 볼게요. 일단 동문시장이고요. 동문시장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업지. 그 전이랑 똑같아요. 그 아까 신발 가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용적률 600%고요. 여기 72년도. 아까는 52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50년 됐네요. 근데 여기는 시장입니다. 동문시장. 시장하면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시장 재개발. 시장 재개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면 시장을 현대식으로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케이드 씌워주고요.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차장 만들어주고요. 화장실이 올드하고 지저분해서 화장실 바꿔주고 이게 시장 재개발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장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아싸리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 시장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그런 아파트나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걸 시장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대문 신발 가게가 있는데 신발 가게를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살아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뭘로 간다?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층수가 높아요, 낮아요?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와 있죠. 용적률은 600%밖에 안 되는데 층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여기서 올라가 봐야 몇 층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글버글한데 시세적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층수는 600%까지밖에 안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4층 이제 물건이 나온 게 있는데요. 총 6층이네요. 총 6층 중에 4층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신발 가게보다 한 층이 더 높네요. 자, 근데 전용 면적이 5.14평이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의 1.5평을 가지고 있는데 2억 7천이에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신발 가게가 거긴 대지 지분 없는데 3억입니다. 근데 여긴 대지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1.5평 정도 대지 지분 가지고 있고요. 전용 면적도 훨씬 넓어요. 근데 2억 7천입니다. 2억 2,700이네요. 2억 2,700.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낫죠.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다 투자합니다. 왜냐면요, 여긴 시장 재개발이라는 어떤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를, 그러니까 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의 시장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더 많이 줍니다. 플러스 용적률 줘요. 그리고 뭘 주냐면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고요. 동의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절차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는 신발 가게보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봐요. 금액적인 부분도 좀 낮고 월세는 조금이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신발 가게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발 가게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일종의 희망이에요. 희망상 투자를 하신 분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건데 그렇게 가기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부류가 하나로 뭉쳐서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요 뒤에 있는 오히려 그 동대문 동문시장 둘 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지금 스펙상으로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어떤 스펙을 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경이 될 거죠.
자, 앞으로 예를 들어 용적률, 얘를 시장재 개발해서 용적률을 뭐 1100% 주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투자하셔야겠죠. 근데 아직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거고, 앞으로 부동산이 이제 공급을 어떤 식으로 늘려줄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런 변수들이 많을 때,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대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이 동네에서 뭐가 하나 부서졌어요. 뭐 건물이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폭삭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현재 스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가 뭐 될 수도 있지만 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성은 아니다. 투자해놓고 기다리기엔 좋은 사업성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동대문 쪽에는 다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도 있어요. 바로 이 근방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국한적으로 이 지역만 너무 보시는 것 같은데 눈을 조금만 돌리면 정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요 내용을 앞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도로 한번 볼게요. 일단 동대문역에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신발가게 동문시장 X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현재 스펙상에는 굳이 이 지역보다 더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여기보다는 거기를 좀 더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X한 거 건너편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동묘역이 있죠. 동묘역 앞에도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칠한 곳 있잖아요. 요 앞이 바로 청계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발가게 동문시장 바로 그 라인, 길 하나만 건너서 똑같은 청계천 앞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펙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연식이라든지 뭐 용적률이라든지 상업지에 뭐 50년 된 거 그런 스펙은 다 똑같습니다. 용적률도 스펙 다 비슷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 보이세요? 네, 전면하고 후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까 보셨던 그 동문시장, 그 다음에 뭐 동대문 신발가게 하고 지금 이 사진하고 뭐가 틀릴까요? 상가 모양이 틀리게 생겼다. 뭐 그런 거 말고요.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층수죠, 층수. 아까 보셨던 신발가게는 5층이고 동문시장은 6층이었어요. 자, 여기는 층수가 몇 층일까요? 그렇죠. 1, 2층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그 위로는 없습니다. 1, 2층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 동일한 스펙인데 여기는 층수가 2층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여기죠. 사업성 자체가 2.5배 자체가 틀린 거예요. 2.5배나 여기가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다 6층에서 7층까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왜 2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좀 재미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이 청계천 라인 쪽에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판자촌, 여기 지금 사진 1번, 제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있는데 그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근데 치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주할 게 없어서, 자, 2번, 요 보시는 것 같이 요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제가 오늘 찝어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1, 2층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거기가 7층까지 있었어요. 자, 근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와우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두 번째 이제 90년대 초반쯤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되고, 그 다음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 현재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역시나 여기 그냥 막 지어버린 거거든요. 이 청계천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빨리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빨리 짓다 보니까 대충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등급 자체가 엄청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청계천 라인 쪽에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쪽에 있었던 그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1, 2층 장사가 지금도 장사가 되고 있어요. 신기한 게 도대체 뭘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사는 되고 있어요. 이쪽 라인이 엄청나게 불을 일구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상가를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1, 2층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못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철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7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를 3층에서부터 7층만 아파트 부분만 철거를 하고 상가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1, 2층밖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되게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 아파트 3층에서 7층까지 날아가는 바람에 상업지에 재건축 이제 연한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 이제 90년대에서도 이게 진단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위험 등급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건물 쓱 밀어버리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밤에는요, 여러분들 겁나서 못 갑니다. 저희 밤에 한번 가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영화 같은 거 여기서 많이 찍는다고 해요. 어찌됐건 간에 상업지에 이제 재건축 연한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에서도 이제 위험 등급으로 떠있는 지역인데 2층밖에 안 돼요. 상업지인데 불구하고 사업성 자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신발가게 3억, 동문시작 2억 2,700 요 정도 수준의 금액이 형성돼 있거든요. 여기도 차라리 이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사업성 자체가 잘 나옵니다. 여기는요, 뒤까지 묶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전면, 후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사실 전면 부분만 단독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가로폭은 괜찮은데 세로폭이 되게 좁아요. 무조건 후면하고 같이 먹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대문역보다는 이쪽 라인은 좀 더 큰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높죠. 사업성 자체도 잘 나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 광고가 많이 돼 있는 동대문구의 신발가게나 동문시장이 아니라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투자하셔야 어찌됐건 간에 저쪽보다는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옳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다 여기까지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그 소문난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2022년도가 이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또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2년도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참신하고 정말로 좋은 물건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두 파로 나뉘고 있어요. 한쪽 편은 많이 흔들리고 이제 앞으로 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실 때는 부동산 금액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아파트 금액은 좀 더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 맞다, 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색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 휩쓸려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어찌됐건 2022년도에 또 좋은 참신한 영상들을 계속 올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